2024년 1월의 서울은 차가운 한파에 갇혀 있었다. 도봉구 쌍문동의 낡은 연립주택 2층. 40년을 한자리에서 살아온 김옥순의 집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닫히는 소리, 다시 열리는 소리. 그 사이 간격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엄마, 또 냉장고 여세요? 막내딸 은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36의 나이. 미혼인 채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지 1년. 그녀의 하루는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문을 닫아드리는 것으로 끝났다. 78배 김옥수는 대답 없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흰 머리가 성성한 작은 체구. 한때는 7남매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았던 그 손은 이제 냉장고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떨렸다. 그녀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김치통, 반찬통, 우유팩. 어제도 봤고 오늘 아침에도 봤던 것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찾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엄마, 뭘 찾으세요? 물 드릴까요? 은지가 다가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 냉장고에서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김옥순의 손은 냉장고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불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어머니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갔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을 잊었다. 아침에 먹은 밥을 저녁에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다 자식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그럼에도 냉장고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었다. 오후 3시, 큰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다. 48배 나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2~3번은 어머니를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어머니, 또 냉장고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는 은지를 바라봤다. 동생의 얼굴에는 1년간의 간병 생활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36의 나이가 40이 넘어 보였다. 오빠, 오늘만 벌써 42번째예요. 은지가 탁자 위에 놓인 공책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어머니가 냉장고를 연 횟수가 적혀 있었다. 1월 15일, 48회, 1월 16일, 52회, 1월 17일. 오늘은 아직 집계 중이었다. 병원에서 뭐래요? 치매가 더 심해진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약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반복 행동은 치매 환자들한테 흔한 증상이래요. 불안감 때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둬. 하루 종일 냉장고만 열고 계시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김옥순이 돌아봤다. 아들을 보는 그녀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다. 저녁 6시, 둘째 딸 미선이 퇴근길에 들렀다. 45,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역시 냉장고 앞에 선 어머니였다. 은지야, 힘들지? 내가 이번 주말에는 내가 모실게. 미선이 여동생을 껴안았다. 은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울음을 참는 것이 느껴졌다. 언니,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래도 견뎌야지. 우리 엄만데. 두 자매는 포옹한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김옥수는 여전히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도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한때 7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그 억척스러운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거기 있는 것은 기억을 잃어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래서 더욱 안쓰러운 노인일 뿐이었다. 밤 9시, 은지는 어머니를 침대에 누이려 애썼다. 하지만 김옥수는 계속 일어나려 했다. 엄마, 주무셔야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냉장고 봐야 해. 김옥순의 입에서 또렷한 말이 나왔다. 요즘 거의 말을 하지 않던 그녀가 냉장고라는 단어만큼은 명확하게 발음했다. 은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대체 냉장고에 뭐가 있기에 어머니는 저토록 집착하는 걸까? 엄마,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다. 김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에 잠시 선명한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뭐려? 뭘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김옥순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차갑고 거친 그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리는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 2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였다. 은지는 급히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냉장고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앞에 김옥순이 서 있었다. 흰 잠옷을 입은 작은 체구가 냉장고 빛에 비쳐 더욱 외로워 보였다. 엄마, 은지가 다가갔다. 어머니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가득했다. 은지는 어머니를 안았다. 그리고 함께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다. 김치, 반찬, 우유, 평범한 것들만 있을 뿐이었다. 1월의 추위는 2월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김옥순의 냉장고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새벽 3시에도, 오후 1시에도, 저녁 8시에도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은지가 집계한 바로는 하루 평균 50회를 넘어섰다. 은지야, 이러다 엄마가 쓰러지시는 거 아냐? 셋째 딸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42, 중학교 교사인 그녀는 방학을 맞아 일주일간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하지만 단 하루를 돌보고도 지칠 대로 지쳤다. 어머니가 냉장고를 여는 횟수를 세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다.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약을 바꿔야 하는 거 아냐? 유진의 제안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도 한계였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하루 종일 냉장고만 지키는 생활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언제 냉장고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7남매가 모두 모였다. 큰아들 준우, 둘째 아들 진수, 셋째 아들 민우, 큰딸 경희, 둘째 딸 미선, 셋째 딸 유진, 그리고 막내딸 은지. 40년 전, 이 좁은 집에서 북적북적 살았던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가득했다. 오빠들,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1년간 참아왔던 말이었다. 은지야, 미안하다. 우리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큰아들 준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미안함과 함께 난처함이 역력했다. 그 역시 회사 일로 바빴고
가정도 돌봐야 했다. 어머니를 매일 돌볼 여력이 없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둘째 아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요양원.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했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그건 엄마가 너무 서러워하실 것 같은데. 큰딸 경희가 반대했다. 48. 식당을 운영하는 그녀는 누구보다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배고파하던 자식들에게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어머니. 학용품 살 돈이 없어 눈물 흘리던 자식들을 위해 새벽 청소 일을 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럼 어떻게 해? 은지 혼자 계속 감당할 수 없잖아. 진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의 형편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머니를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막내에게만 떠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교대로 돌보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준호가 제안했다.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형제들은 일제히 거실로 나갔다. 김옥순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냉장고 뒤로 손을 뻗었다.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로 그녀의 손이 들어갔다. 엄마, 거기 뭐 있어요? 은지가 다가가 물었다. 하지만 김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 냉장고 뒤를 더듬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손을 빼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안도하는 듯한, 아니면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았다. 엄마, 냉장고 뒤에 뭐가 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멍한 표정으로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냉장고 뒤, 그곳에 무언가 있는 걸까? 한번 봐볼까? 진수가 냉장고를 당겨보려 했다. 하지만 냉장고는 40년 된 낡은 제품이라 무겁고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벽에 딱 붙어 있어서 뒤를 보려면 완전히 옮겨야 했다. 나중에 해. 오늘은 엄마 체력 검사 결과나 보자. 준호가 말했다.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냉장고만 홀로 남았다. 그 냉장고 뒤 벽과의 좁은 틈새에는 40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형제들은 약속대로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김옥순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제는 냉장고 앞에 서서 우는 날도 있었다. 무언가를 찾지 못해 슬퍼하는 것 같았다. 엄마, 뭘 찾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돌보던 딸이 물어도 김옥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스스로도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단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무언가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그녀를 냉장고로 이끌었다. 어느 날 밤, 큰딸 경희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새벽 2시, 잠에서 깬 김옥순이 또 냉장고로 향했다. 경희는 따라 나섰다.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냉장고 뒤로 손을 뻗었다. 항상 하던 행동이었다. 엄마, 거기 뭐가 있어요? 제가 대신 찾아드릴게요. 경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김옥순이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에 잠시 선명한 의식이 돌아왔다. 경희야.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요즘 자식들 이름도 잘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또렷하게 큰딸의 이름을 불렀다. 경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엄마. 저 경희예요. 냉장고.
뒤에 봐야 해. 잊으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 냉장고 뒤에 뭐가 있는데요? 하지만 김옥순의 눈은 이미 다시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명료함은 사라지고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돌아왔다. 경희는 어머니를 침대로 모셨다. 그리고 혼자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바라봤다. 40년 된 그 냉장고. 표면은 녹슬고 얼룩덜룩했다. 윙윙거리는 소리도 요란했다. 그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걸까? 3월 중순. 냉장고가 고장났다. 냉동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다. 40년을 버텨온 냉장고가 드디어 수명을 다한 것이었다. 형, 이 냉장고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 완전히 고장났어. 둘째 아들 진수가 큰형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새 냉장고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40년간 사용하던 냉장고를 버린다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어머니는 그 냉장고에 심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일단 수리기사 불러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준호의 지시에 따라 진수는 수리기사를 불렀다. 다음 날 오후 60대 초반의 수리기사가 집을 방문했다. 그는 냉장고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거 40년 된 제품이죠.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수리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냉장고를 많이 아끼세요. 진수가 부탁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구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냉장고를 벽에서 떼어내기 시작했다. 무거운 냉장고를 두 사람이 함께 밀어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10cm, 20cm, 30cm. 냉장고가 벽에서 떨어지면서 그 뒤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과 냉장고 사이 좁은 틈새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거미줄도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먼지 사이로 무언가 보였다. 낡은 천으로 쌓인 작은 봉투 같은 것이었다. 뭐지, 저거? 진수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붉은색 천이 드러났다. 한복을 지을 때 쓰는 그런 전통 천이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7개 들어 있었다. 각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호, 진수, 민호, 경희, 미선, 유진, 은지. 7남매의 이름이었다. 진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리 화려하지 않은 순금 1돈짜리 반지였다. 그리고 반지와 함께 조그만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다. 진수는 그것을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 진수야.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새 교복을 못 사주었구나. 내가 형 교복 물려받은 것 엄마는 안다.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이 반지는 그때 살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당장 내 교복이 급해서 팔지 못했어. 미안하다.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너를 사랑한 마음은 안 잊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둘째.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수리기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진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35년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형이 입던 낡은 교복을 물려받았다. 소매가 해져 있었고 바지는 기워진 자국이 있었다. 친구들이 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미안함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진수는 손에 든 반지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따뜻해졌다. 엄마. 진수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김옥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반지를 보여드렸다. 엄마, 이거 제 거예요? 김옥순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 잠시 인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다. 반지. 엄마가 저 위에 준비하신 거죠? 고등학교 때 교복 못 사준 것 때문에? 진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김옥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미안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진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40년 전의 미안함과 40년 후의 용서가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거실에서는 수리 기사가 나머지 봉투 6개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를 확인했다. 냉장고 뒤 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원래 전선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이었지만 김옥수는 그 구멍 바로 뒤편 냉장고와 벽 사이에 천 봉투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냉장고를 옮기지 않는 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은닉처였다. 그날 저녁, 7남매가 다시 모였다. 탁자 위에는 7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각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하나씩 열었다. 큰아들 준호의 봉투에는 금반지와 함께 쪽지가 있었다. 준호야. 내가 대학 떨어졌을 때 엄마가 위로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재수해서 대학 갈 때 학원비 걱정하는 걸 봤어. 이 반지는 그때 팔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학비를 벌겠다고 해서 팔지 못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큰딸 경희의 봉투에는 경희야. 내가 시집 갈 때 엄마가 혼수를 제대로 못해줘서 마음이 아팠어. 다른 집딸들은 혼수를 가득해 가는데 우리 경희는 그러지 못했지. 이 반지는 내 혼수 대신이야. 늦었지만 받아줘. 너를 사랑한다. 둘째 딸 미선의 봉투에는 미선아. 내가 간호사 되고 싶어 했던 것 엄마는 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했지. 그 후로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이 반지는 내 꿈을 응원하는 엄마 마음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셋째 딸 유진의 봉투에는 유진아.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엄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내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한 것 엄마는 다 알아. 학비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반지를 받아줘. 사랑한다. 막내딸 은지의 봉투에는 은지야. 우리 막내. 넌 태어날 때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제일 덜 받고 자랐어. 막내라서 형들 건 물려받은 게 많았지. 새 옷도 별로 못 사주고. 이 반지는 내가 어릴 때 사주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엄마 미안함이야. 너를 정말 사랑한다. 셋째 아들 민호의 봉투에는 민호야. 내가 군대 갔을 때 면회 한번 제대로 못 가서 미안했어. 다른 애들 부모들은 자주 면회 갔는데 엄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지. 전역할 때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했어. 이 반지로라도 그때의 미안함을 전하고 싶구나. 칠남매는 각자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40년, 50년 전의 일들. 어쩌면 자식들은 잊고 살았을 수도 있는 작은 일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미안함을 금반지 하나하나에 담아 냉장고 뒤에 숨겨두었다. 엄마가 이걸 언제 준비하신 거지?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다. 준호가 봉투를 다시 살펴봤다. 종이가 많이 낡았다. 글씨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최소 20년은 된 것 같아.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준호의 말에 형제들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20년, 어쩌면 30년 전부터 어머니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식들 하나하나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금반지를 하나씩 모으며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며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 뒤에 숨겨두었다. 그럼 엄마가 계속 냉장고를 연 이유가 미선이 깨달았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옥수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냉장고 뒤에 숨겨둔 그것만은 잊지 않으려 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장고를 열어 확인했다. 냉장고 뒤로 손을 뻗어 그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증거, 미안했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날 밤, 칠남매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김옥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다. 냉장고 뒤에 비밀이 발견된 후 그녀는 더 이상 냉장고를 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임무를 다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김옥순이 눈을 떴다. 자식들이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 눈에는 어제와 다른 조금 더 맑은 빛이 있었다. 얘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김옥수는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엄마, 어제 냉장고 뒤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주려고 준비하신 거. 은지가 금반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김옥순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금반지를 하나씩 끼워드렸다. 7개의 반지가 김옥순의 양손에 반짝였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김옥순은 큰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희가 울먹였다. 하지만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한테 많이 못 해줬어.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옷도 못 사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엄마, 자식들이 일제히 어머니를 껴안았다. 김옥수는 자식들의 품에 안겨 울었다. 70년을 살면서 참아왔던 미안함이 그 울음 속에 터져 나왔다. 난 너희한테 나쁜 엄마였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미선이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다. 김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그래도 미안한 게 많아. 그래서 반지를 모았어. 하나씩, 조금씩. 너희가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씩 샀지. 그리고 숨겨뒀어. 언젠가 너희한테 주려고. 엄마, 그걸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김옥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다. 오래됐어. 아주 오래. 준호가 대학 떨어졌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하나씩 샀어. 돈 조금씩 모아서. 자식들은 가슴이 미어졌다. 준호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이 40년 전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금반지를 모아왔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아껴가며 자식들 몰래 엄마, 그 돈으로 엄마가 좋은 거 사드시면 되는 건데. 은지가 울며 말했다.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살면 돼. 엄마는 정말 괜찮아. 그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했다. 냉장고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어가며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우리가 효도할게요. 이제부터 엄마 걱정 없이 사세요. 준호가 말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옥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난 이제 너희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치매가 심해지면 너희 이름도 얼굴도 못 알아볼 거야. 괜찮아요. 엄마가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엄마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경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김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엄마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기억은 못해도 사랑은 안 잊어. 절대 안 잊어. 그 순간 자식들은 깨달았다. 냉장고 뒤에 숨겨둔 편지에 적힌 그 문장. 내가 기억 못해도 널 사랑해.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진심이었다. 기억을 잃어도,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사랑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맹세였다. 며칠 후 칠남매는 회의를 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다. 요양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모두 반대했다. 냉장고 뒤의 비밀을 발견한 후 자식들의 마음은 변했다.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 사랑을 갚기에는 평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돌아가며 모시자. 한 달씩 준호가 제안했다.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형편도 달랐다. 하지만 그들은 해내기로 했다. 어머니가 40년간 칠남매를 키워낸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냉장고 앞에 섰다. 김옥수는 더 이상 냉장고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냉장고 안 열어요? 김옥순이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평화가 있었다. 이제 괜찮아. 너희가 찾았으니까. 엄마가 계속 냉장고를 연 건 우리가 그걸 찾을까봐 그러신 거예요. 은지의 질문에 김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 그래서 확인해야 했어. 너희 이름이 적힌 봉투가 아직 거기 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직 있는지. 은지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차가운 냉장고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4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냉장고는 이제 비밀을 내어주고 조용히 윙윙거릴 뿐이었다. 봄이 왔다. 김옥순의 집 작은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다. 노란 꽃들이 담장을 따라 줄지어 피어났다. 40년 전 젊은 시절에 김옥순이 심었던 그 개나리 나무였다. 자식들과 함께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언젠가 자식들이 모두 자라 행복하기를 바라며 심었던 나무. 큰아들 준호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나왔다. 김옥수는 개나리꽃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요즘 그녀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았다. 냉장고를 열지 않게 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든 것 같았다. 엄마, 이 꽃 엄마가 심으신 거죠? 준호가 물었다. 김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심었지. 너희 7명이 이 꽃처럼 환하게 자라기를 바랐어. 엄마는 항상 우리 생각뿐이셨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옥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다. 평생 일하며 닳고 다른 손. 엄마는 너희 빼고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너희 생각만 했지.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사셨어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김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나는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행복이었어. 너희 웃는 얼굴 보는 게 내 즐거움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78년 인생, 그중 50년 이상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산 여자. 자신의 꿈도, 욕망도, 행복도 모두 미루고, 오직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여자. 그것이 김옥순이었다. 며칠 후, 둘째 딸 미선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40년 전, 50년 전의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남아 있었다. 엄마, 이거 누구예요? 미선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김옥순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야. 내가 22살 때. 엄마 정말 예뻤네요. 왜 이런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어요? 미선의 질문에 김옥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돈이 없었어. 사진 한 장 찍는 게 큰 돈이었거든. 그래서 평생 사진을 몇 장 못 찍었지. 이것도 너희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찍어준 거야. 미선은 가슴이 아팠다. 앨범을 넘기면 자식들 사진은 수십 장이 있었다. 돌사진,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하지만 어머니, 사진은 딱 한 장뿐이었다. 자식들 사진 찍는데 돈을 썼고, 자신의 사진은 찍지 못한 것이다. 엄마, 우리 요즘 사진 찍어요. 전문 사진관 가서 제대로 된 사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제 늙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지금도 예뻐요. 우리 꼭 찍어요. 미선의 고집에 김옥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일주일 후, 칠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진관에 갔다. 전문 메이크업을 받고 예쁜 한복을 입은 김옥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놀라워했다. 이게 나야? 네, 엄마.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식들의 말에 김옥수는 눈물을 흘렸다. 78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치장한 것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 결혼식 때, 그리고 자식들 결혼식에 참석할 때 정도였다. 그마저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검소하게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사진을 찍는 동안 김옥수는 계속 웃었다.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셋째 아들 민호가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우리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김옥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일 힘들었던 때는 너희가 배고파할 때였어. 밥을 충분히 못 먹일 때. 그때가 제일 마음 아팠지. 저희가 배고팠던 적이 있었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형제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배고팠던 기억은 없었다. 너희는 몰랐겠지. 엄마가 너희한테는 충분히 먹였으니까. 엄마가 덜 먹었어. 엄마가요? 응. 밥이 부족하면 엄마가 먹을 밥을 너희한테 더 줬지. 너희는 배부르게 먹어야 학교 가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으니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40년, 50년 전 그 시절에 자신의 밥을 굶으며 자식들을 먹였다. 그래서 자식들은 배고팠던 기억이 없는 것이다. 자식들이 배고픔을 모르도록 어머니가 대신 배고픔을 견뎌낸 것이다.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다. 김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너희는 엄마 자식이니까. 엄마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배고픈 건 못 참아. 그게 엄마 마음이야.
그날 밤, 칠남매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희생을 새삼 깨달았다. 냉장고 뒤에 숨겨둔 금반지 7개. 그것은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 어머니가 흘린 땀과 눈물이 응축된 사랑의 결정이었다. 자식들 하나하나의 아픔을 기억하며 미안함을 담아 한 돈 두 돈 모아온 금반지.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것만은 잊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의 절박함. 하루에 50번씩 냉장고를 열며 확인했던 그 간절함. 내가 기억 못해도 널 사랑해라는 편지의 문장.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했다. 여름이 다가왔다. 김옥순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는 자식들의 이름을 자주 헷갈렸다. 준호를 진수라 부르기도 하고 경희를 미선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만은 변함없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큰딸 경희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김옥수는 시장 구경을 좋아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활기를 느끼는 것이 좋았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김옥순이 멈춰섰다. 저 딸기 맛있겠다. 어머니의 말에 경희는 즉시 딸기를 샀다. 한 팩이 아니라 2팩을. 집에 돌아와 딸기를 씻어 어머니께 드렸다. 김옥수는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맛있다. 그 미소를 보며 경희는 생각했다. 어렸을 때 자신이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사주지 못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딸기를 좋아하면서도 사 먹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먼저 사주느라 이제라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딸기를 실컷 드시게 하고 싶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진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을 조절해 볼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억력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진료실을 나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김옥수는 아들을 올려다봤다. 나 이제 너희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괜찮아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희 이름도 얼굴도 잊을 거야. 김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가 우리를 잊어도 돼요. 우리는 엄마를 절대 안 잊을 거니까. 그리고 엄마가 냉장고 뒤에 남겨주신 편지 기억하세요? 내가 기억 못해도 널 사랑해라고 쓰셨잖아요. 엄마, 우리도 그래요. 엄마가 우리를 기억 못해도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진수의 말에 김옥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하지만 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김옥순의 증상은 더욱 빨라졌다. 8월 말, 그녀는 막내딸 은지를 못 알아봤다. 은지가 말을 걸어도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은지는 울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울음을 참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김옥수는 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그 손을 만졌다. 너 따뜻하구나. 네, 엄마. 고마워. 내 손을 잡아줘서. 은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봐도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만으로 충분했다. 9월 초, 칠남매는 다시 모였다. 어머니의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머니가 모든 기억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자식들의 얼굴도,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죠. 준호가 말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끝까지 곁에서 돌보기로 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을 돌본 것처럼. 냉장고 뒤에 금반지 기억하죠? 경희가 말했다.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금반지를 모으는데 엄마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몇십 년이겠죠. 엄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엄마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요. 형제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잊어도 자신들은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그날 저녁, 김옥수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도 저 석양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다. 은지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다. 한참 후 김옥순이 입을 열었다. 예쁘다. 네, 엄마. 정말 예쁘죠. 내 인생도 저 석양처럼 지고 있어. 김옥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함과 수용이 느껴졌다. 하지만 예쁘게 지고 있어요. 엄마. 은지의 말에 김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에 따뜻한 빛이 있었다. 나는 행복했어. 너희를 낳고 키우고 너희가 잘 사는 것 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 엄마, 내가 너희를 잊어도 이 행복은 안 잊을 것 같아. 가슴속 깊이 남아있을 거야. 은지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어머니와 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대로 연결된 두 사람.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을 잊어도 그 사랑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밤이 되었다. 김옥수는 침대에 누웠다. 자식들이 차례로 들어와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자식들 하나하나를 바라봤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았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김옥순이 말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7쌍의 손이 어머니의 두 손을 감싸 안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김옥순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김옥순의 집 마당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셋째 딸 유진이 낙엽을 쓸고 있었다. 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나가서 걸어요? 유진이 들어와 물었다. 김옥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빨강, 노랑, 주황, 형형색색의 나무잎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엄마, 예쁘죠? 유진이 물었다. 김옥수는 나무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뻐. 이렇게 예쁜 것을 볼 수 있어서 좋구나. 앞으로도 계속 함께 보러 와요. 유진의 말에 김옥수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길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냉장고 뒤에 금반지 숨겨놨던 거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김옥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힘든 것 같았다. 오래됐어. 준호가. 아니, 큰애가 대학 떨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더라. 돈도 없고 말도 서툴고 그래서 생각했지. 언젠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그때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자고.
그래서 금반지를 모으신 거예요? 응.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금반지를 하나 샀어. 그리고 너희 7명 이름을 하나씩 써놨지. 너희가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한 달에 10,000원. 40년 전에는 큰 돈이었다.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모았던 어머니. 근데 엄마, 왜 냉장고 뒤에 숨기신 거예요? 너희가 찾을까봐. 너희가 알면 반대할 것 같았어.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엄마가 쓰세요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숨겼지. 깊이 아무도 모르게. 그럼 언제 주려고 하셨어요? 김옥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녔다. 내가 죽을 때, 그때 너희가 찾기를 바랐어. 유언처럼. 엄마, 유진이 놀라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김옥수는 딸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인생은 언젠가 끝나. 나도 알아. 그때 너희가 이걸 찾으면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알 거 아냐. 그리고 엄마가 미안했던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는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엄마한테 미안하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옥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진짜야. 너희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발치에 떨어졌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었다. 그날 저녁, 칠남매가 또 모였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금반지 7개. 그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평생 이 반지를 간직할 거야. 준호가 말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건 엄마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경희가 말했다. 형제들은 각자가 받은 금반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7개의 반지가 형제들 사이에서 반짝였다. 그런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냉장고는 어떻게 하지? 새 걸로 바꿔야 하는 거 아냐?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40년 된 낡은 냉장고. 고장도 자주 나고 전기세도 많이 나왔다. 교체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그러자고 말하지 못했다. 그 냉장고가 엄마의 40년 비밀을 지켜준 곳이잖아. 은지가 말했다. 그냥 두자. 고장나면 고치고 엄마가 계시는 한 그 냉장고도 함께 있게 하자. 준호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그렇게 그 낡은 냉장고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어머니 사랑의 증거였다. 며칠 후 큰딸 경희가 금반지를 반지줄에 꿰어 목에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식당으로 출근했다. 일하는 내내 그 반지가 흔들렸다. 손님들이 물었다. 사장님, 그거 예쁜 반지네요. 네, 우리 엄마가 주신 거예요. 경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0년간 숨겨진 금반지의 이야기를. 침에 걸린 어머니가 냉장고를 하루에 50번씩 열며 지켜낸 사랑의 이야기를. 손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둘째 아들 진수도 금반지를 반지줄에 꿰어 항상 몸에 지녔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반지를 만졌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40년 전 낡은 교복을 입어야 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반지를 모았던 어머니. 그 마음이 지금도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막내딸 은지는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너무 작아서 새끼손가락에만 맞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며 힘을 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해했던 것들, 그것은 미안할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옥수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거의 말을 하지 않던 그녀가 유난히 말이 많은 날이었다.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어머니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웠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김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한테 뭔가 남겨줘야겠다고. 그래서 금반지를 더 열심히 모았지. 너희 아버지가 못해준 것들을 내가라도 해주고 싶었어. 자식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김옥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근데 치매에 걸렸어. 의사가 말하더라. 기억을 잃을 거라고. 그때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 잊을까봐. 그래서 냉장고를 계속 열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머니의 고백에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사랑만은 잊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김옥순의 치매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되었다. 자식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가끔 잊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12월 어느 날, 김옥수는 갑자기 냉장고로 갔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자식들이 놀라서 따라갔다.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냉장고 뒤로 손을 뻗었다. 엄마, 이제 거기 없어요. 우리가 다 찾았잖아요. 은지가 말했다. 하지만 김옥수는 계속 냉장고 뒤를 더듬었다. 그리고 손을 빼내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없어. 없어. 엄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숨겨둔 금반지. 우리가 다 찾았어요. 은지가 목에 건 금반지를 보여드렸다. 김옥수는 그것을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만졌다. 이게 그거니? 네, 엄마. 엄마가 우리 위해 평생 모은 금반지예요. 김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딸을 꽉 껴안았다. 찾았구나. 너희가 찾았구나. 그날 이후 김옥순은 더 이상 냉장고를 열지 않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는 평화로웠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칠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다. 집을 장식하고 트리를 세웠다. 김옥수는 반짝이는 트리를 보며 웃었다. 예쁘다. 엄마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김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 너희가 다 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다. 김옥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누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다. 식사 후 자식들은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칠남매가 돈을 모아 맞춘 새 옷이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 김옥수는 그 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좋은 옷. 평생 처음이야. 엄마, 앞으로 더 좋은 것들 드릴 거예요. 자식들이 말했다. 김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너희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자식들은 돌아가며 어머니와 함께 잠들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언젠가 올 이별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자신들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김옥수는 새해 첫날 아침
창가에 앉아 해를 바라봤다. 떠오르는 태양이 눈부셨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새해구나. 옆에 있던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복 많이 받아. 김옥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요즘 어머니의 손은 항상 차가웠다. 1월 중순, 김옥순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밥을 잘 먹지 못했고 자주 누워 있었다. 의사는 노안이라고 했다. 치매와 나이가 겹쳐 몸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밤낮 없이 누군가는 항상 어머니 옆에 있었다. 김옥수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가끔 눈을 뜨면 자식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 누구니? 어머니의 질문에 자식들은 대답했다. 엄마 자식이에요. 아, 내 자식이구나.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식이라는 것만은 아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김옥순이 잠에서 깼다. 밤 11시였다. 옆에는 셋째 딸 유진이 졸고 있었다. 김옥순은 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가 보였다. 40년을 함께한 그 냉장고. 김옥순은 천천히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손을 댔다. 차가운 금속, 익숙한 감촉.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 기대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마워. 내 비밀을 지켜줘서. 유진이 깨어나 어머니를 발견했다. 급히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왜 나오셨어요? 김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에 잠깐 선명한 빛이 돌아왔다. 유진아, 넌 유진이지?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몇 달 만에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네, 엄마, 저 유진이에요.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엄마, 두 사람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포옹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다. 1월 말, 김옥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자식들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느 추운 아침, 김옥순이 눈을 떴다. 방 안에는 7남매가 모두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김옥순은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다 왔구나. 네, 엄마. 우리 다 왔어요. 자식들이 대답했다. 김옥수는 미소 지었다. 좋다. 다 같이 있으니 좋구나.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식들을 만지려 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7쌍의 손이 어머니의 두 손을 감싸 안았다. 너희 이름을 다 못 불러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얼굴도 헷갈려서 미안하고. 괜찮아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김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사랑해.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김옥순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금반지.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 그 금반지는 우리 평생 간직할 거예요. 엄마 사랑의 증거니까요. 준호가 말했다. 김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엄마는 잘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셨어요. 아니야.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사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는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엄마의 인생 전부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경희의 말에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옥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 다시 눈을 떴다. 너희 아빠한테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엄마, 아직 일러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곧 갈 거야. 자식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김옥수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후회 없어. 엄마,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자식들이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 네, 엄마. 그럴게요. 그리고 냉장고. 자식들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김옥순이 가늘게 웃었다. 그 냉장고. 바꾸지 마. 엄마 없어도 그 자리에 두라. 그게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 냉장고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김옥수는 안도하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김옥수는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가 와서 확인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고통 없이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어머니를 알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김옥순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했다. 장례식장에는 7개의 금반지가 작은 상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냉장고 뒤에서 발견한 편지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조문객들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자식들만 생각하고 사신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어디 또 있을까? 사람들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갚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도 텅 비어 보였다.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 중앙에는 40년 된 냉장고가 여전히 서 있었다. 이 냉장고, 정말 안 바꾸는 거야? 진수가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유언이잖아. 이 냉장고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해.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냉장고를 바라봤다. 낡고 녹슬고 오래된 그 냉장고.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역사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칠남매는 자주 모였다. 어머니가 살던 그 집에서, 냉장고 앞에서, 그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냉장고 뒤에 숨겨진 비밀을 기억하며 1년이 지났다. 김옥순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자식들은 어머니 기일에 모두 모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모였다. 그 집은 이제 막내딸 은지가 관리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 냉장고가 있었다. 41년 된 낡은 냉장고. 하지만 자식들은 약속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잘 관리하며 그 자리에 두었다. 자식들은 냉장고 앞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꺼냈다. 7개의 금반지가 탁자 위에 놓였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반지들을 보며 자식들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1년이 지났네. 준호가 말했다. 다른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생각 많이 나요? 은지가 물었다. 모두가 대답했다. 매일 생각나. 나도 매일 생각해.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이야기했다. 금반지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맛, 어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근데 있잖아.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요즘 엄마처럼 살려고 노력해. 내 딸한테. 다른 형제들이 귀를 기울였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내 딸한테 해주려고.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헌신. 쉽지 않더라. 엄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달아. 경희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공감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보여준 그 무한한 사랑을 나는 내 아들한테 이 금반지 이야기를 해줬어. 진수가 말했다. 엄마가 40년간 모은 이 반지의 의미를 아들이 듣고 많이 울더라. 그리고 그러더라.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식들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손자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손자 손녀들이 모였다. 7남매의 자식들 모두 합쳐 15명. 그들은 할머니 집에 처음 와본 아이들도 있었다. 자식들은 손자들을 냉장고 앞으로 데려갔다. 얘들아, 이 냉장고 봐. 준호가 말했다. 손자들이 낡은 냉장고를 바라봤다. 이 냉장고에 할머니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 그리고 자식들은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하루에 50번씩 냉장고를 열던 이야기. 냉장고 뒤에 숨겨진 금반지 7개의 이야기. 40년간 모아온 사랑의 증거 이야기. 손자들은 눈을 빛내며 들었다. 그리고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자식들은 금반지를 하나씩 손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할머니가 우리한테 준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지. 손자들은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작은 반지 안에 담긴 큰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중에 너희가 크면 이 반지를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식들의 말에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22명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옥순이 평생 바랐던 광경이었다. 자식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모두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식사 중 막내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자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도 보고 싶단다. 식사 후 7남매는 다시 냉장고 앞에 모였다. 그들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김치, 반찬, 과일.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해 둔 것이다. 엄마, 잘 계시죠? 우리 여기 다 모였어요. 은지가 냉장고를 향해 말했다. 다른 형제들도 냉장고 앞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엄마가 숨겨놓은 금반지. 우리 다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사랑도 잊지 않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경희가 덧붙였다. 자식들은 한참을 냉장고 앞에 서서 어머니를 생각했다.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이 집에, 이 냉장고에, 그리고 자식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자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은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엄마, 내년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집을 나섰다. 어두운 거실에는 냉장고만 남았다. 그 냉장고는 희미한 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40년간 그래왔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보물상자였다. 40년간 비밀을 지켜온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었다. 냉장고 뒤 벽과의 틈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잊히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머니의 사랑이. 내가 기억 못해도 널 사랑해. 김옥순이 남긴 그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였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 사랑은 시간보다 오래 남는다.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칠남매를 통해,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냉장고 뒤에 숨겨진 금반지 7개처럼 작지만 소중한 사랑의 씨앗으로 겨울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소리. 냉장고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낡아도 고장 나도 세월이 흘러도.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한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이기 때문이다.